준비했습니다. 어머나. 김정은이 리서츠를 만나기 전에 잠깐만. 이 포스터가 이렇게 쓰입니까? 이 포스터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면 그 여자와 왜 헤어질 결심을 했을까? 이건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릇된 욕망이었을까?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여심을 잡기 위한 김부자의 선택은 과연 누구였을까? 주인공은 바로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누구야? 리어심이라는 여심. 인물입니다. 자, 항상 김정은 옆에는 리설주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혼자 나왔었어. 10개월. 그 싸울 수 있지, 부부니까. 알고 줌마 처녀래요.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아니래요? 나 아까 사진은 박상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데? (2020년이면) 불과 한 3년 전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리서치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10개월 넘게 안 보였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긴데. 아, 혹시 이 여심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함경북도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려심이란 이름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김정은의 주택에 들어갔다. 야, 이거는 뭐 왕조 때에 뭐 누구누구 무슨 뭐 개똥이네 그 딸이 뭐 궁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 이 궁녀든지 후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로 비춰봤을 때는 김정은의 주택에 들어갔다는 것은 김정은의 여인으로 간택돼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심의 경우에도 이게 2013년에 뭐 은하수 간현악단이 해체되고 어떻게 됐고 그 포르노를 찍었다 처형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은밀한 비디오 뭐 이거 얘기가 꽤 돌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기 뭐 다 처형됐다 이런 건데 여심은 이제 그 와중에서 존재가 이제 사라졌고 제일에 쌓여버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여심이 상당한 미인형이다. 그래서 뭐 그 청진에서도 유명했다. 뭐 백설공주였다. 근데 백설공주라는 게 결국은 뭐 백두공주인 김여정이가 보면 화나겠지만 이게 얼굴이 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북한에서 많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없이 노동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동원되면은 피부가 하얄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피부가 그렇고 뭐 피아니스트고 뭐 악기를 다루고 이런다면 청진에서도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의 여식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간택이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요게 2020년에 접어들어서 리설주가 10개월 동안 안 보이니까 요것과 이게 맞물려져서 의혹이 이제 증폭된 건데 그 시기가 맞물려 버려. 사실 이제 북한을 취재하는 전문가들이나 정보당국에서는 2020년에 10개월 리설주가 안 보였던 건 또 다른 여자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출산 문제로 사실은 리설주가 그럴 수 있지.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 현미 씨가 함경북도 출신이죠. 그죠? 네, 그리고 대학도 청진에서 다녀가지고 저희가 다닐 때부터요. 북한이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 려심, 천재 피아니스트로 청진에서는 유명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의 여식이었고 사실 저는 지금 김정은의 여자라니까 많이 놀라운 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려심이는 김정일의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여심이는 언제 때부터 김정일이가 너무 사랑했냐면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아노를 그렇게 김정일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를 같이 데리고 다닐 정도인데 청진이나 함격도를 잘 안 와요. 절대로 안 왔어요. 근데 여심이가 저택에 들어간 다음부터 장군님께서 청진에 오셔. 그런데 장군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고향이 청진이니까 엄마 한번 보러 와라. 한번 저택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엄마를 몰래 특각에서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또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딸이 장군님의 스트레스 받을 때 피아노 치즈는 예민아이다. 이게 김정일의 여자였어요 원래. 아니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김정일의 너무 나이 차가. 잘못하면 윤설미 막지 씨의 않더라도.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원래 김정은의 첫사랑 이전에 그 아버지 이제 김정일이가 총애하던 여자다. 완전 총애했죠.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에 고전 영화제 페드라라고 있어요. 그 양엄마를 사랑한 한 남자에 대한 또 이렇게 가는 이게 사실 이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게 현실에서 가능한데 그게 연주를 좋아했다는 거지. 연주를 좋아해. 근데 실제로 김정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무리 피아노를 좋아, 난 음악에 너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을 쏙 들게 해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안 빠질까? 안 빠져? 피부가 하얘. 좋아하네. 아니 오늘 뭐 튀기재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고 너무 예뻐. 아니 형 가만히 있어 보래서 무슨 얘기 하나 가만히 있어 보니까 피부가 하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피아니스트와 그 피아노 연주를 듣는 팬의 관계 거기서만 오히려 멈춰버리는 게 더 어색하지 아니 않냐고요. 사실 좋은 거지. 아니 좋은 근데 거야. 팩트가 뭐냐면요. 여심이가 있을 때 아파트가 평양으로 옮겨갔을 때는 김정일 정권이지 김정은 정권이 아니에요. 맞아요. 김정일 정권 때 평양으로 다 집안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지금 여기 한국에 오니까 여심이가 김정은의 여자라 해서 여심이는 김정일이 너무 좋아했던 여자인데 이거 이상하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 김정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택 공연을 집에서 이제 때 없이 쳐주니까. 그리고 나이도 리설주보다 한 살 어려요. 이제 연애 때도 나이는 사실 김정은과 맞는 게 맞는데 맞죠. 사실 김정일 때 여심이가 나이 차이 나긴 하는데. 지금 그 자, 박성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김정은의 여자인지 김정일의 여자인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김정일도 굉장히 총애했던 여인, 뭐 남녀 관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정일의 여자였다라는 가정하에 김정은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심리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아빠의 여자인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아이에 대한 누구나 사실은 남자아이들이 3세에서 6세에 다 겪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엄마랑 결혼하려고 보니까 옆에 한 남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랑 맞짱을 뜨기에는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빠랑 동일시해서 저 아빠를 닮아서 아주 멋진 남자가 되면 그때 엄마를 차지하든지 엄마 같은 여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소속이 아빠라는 점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좀 맥락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보통 아이들처럼 그 욕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쟁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나도 해볼 만해. 이러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을 때부터 어쩌면 이제 돌아가시고는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이제 나의 소속으로 이제 만들어버리죠.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마음이 편했을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심이란 여자에 대해서 김정은의 그 속내는 복잡했을 것이다. 일단은 뭐 우월감은 있었을 거예요. 나 아버지랑 경쟁해도 지지 않는 나도 정말 왕이야라는 우월의식.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했던 여자를 내가 같이 좋아해?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신과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감히 내가 아버지가 찍은 여자를 아버지가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뺏었어? 혹은 내가 취했어? 두렵고 공포스럽다. 어쩜 이런 복합적인 생각에 여심이란 여자는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심적 혼란을 주는 여자였을 것이다.
저는 소장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예전에 김일성의 여자 중에 우인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북한에 굉장히 파문을 일으킨 배우인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일성의 여자를 김정일까지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배우 하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김정일이 가지고 놀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 DNA네요. 네. 오늘 우리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박성희 선생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병이 완전.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약간 사이비들이 이야기인데 전문가가 하나 끼니까.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모도 외모인데 거기다 대고 피아니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에게 불려서 연주도 하고 김정은 어린 김정은도 가서 연주를 자주 보더라. 그럼 왜 여심이 이 김부자의 눈에 쏙 들었는지 그것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출중한 피아노 실력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향에 있는 청진예술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눈에 띄어서 조선인민군 예술학원에 뽑혀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여심이 논란에 은하수 관현악단에 뽑혀서 그것도 피아니스트로 TV에 나오기까지 시작한 거죠. 수소 피아니스트. 이 여심이라는 인물을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지목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여심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설주가 노래를 했잖아요. 가수였잖아요. 리설주가 노래할 때 뒤에서 반주도 했어요. 여심. 예. 그래서 뭔가 리설주와도 출신 배경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또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워낙 이 아티스트 쪽을 총애하고 편애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